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건데요.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바로 히토류라는 아주 특별한 원소가 있습니다. 2025년 테슬라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춰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원인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범인은 바로 손톱만한 연구자석 하나, 그리고 그 자석의 수출길을 막아버린 중국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자석 하나가 테슬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심지어는 한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하게 된 걸까요? 자, 그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 히토류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평범한 흙이 어떻게 강력한 자석으로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공급망에 어디를 정확히 틀어주고 있는지 그 진짜 병목 지점을 찾아낸 뒤에 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옵티머스가 멈춰선 건요, 단순히 테슬라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국 전체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매일 타는 전기차 모터,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대한 풍력 터빈, 심지어는 적을 탐지하는 최첨단 전투기의 레이더까지. 이 모든 것들의 심장에는 바로 이 히토류로 만든 연구자석이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현대 기술은 말 그대로 그냥 멈춰 서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히토류 원석을 꽤 많이 캐내고 있죠? 전 세계 생산량의 12%나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석을 분리하고 재련해서 최종적으로 자석으로 만드는 단계로 가면요, 미국의 점유율은 1%도 채 안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무려 90%가 넘는, 이건 뭐 사실상 완벽한 독점이죠. 흔히 히토류라고 하니까 매장량 자체가 아주 희귀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지각에 구리나 납만큼 꽤 많이 묻혀있는 원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바로 여러 원소가 뒤섞인 흙에서 각각의 히토류를 따로따로 떼어내는, 즉 분리하는 과정이 극도로 어렵고 한 국가에 완전히 집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취약점의 핵심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평범한 흙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자석으로 변신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땅에서 원광을 캐내는 게 업스트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섞여 있는 원소들을 각각 분리하고 정제하는 미드스트림, 마지막으로 이 금속들을 합금해서 최종 자석을 만드는 다운스트림입니다. 특히 여기서 두 종류의 히토류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네오디뮴 같은 경히토류는 자석의 기본적인 힘을 만들고 비교적 여러 곳에 분포해 있어요. 하지만 디스프로슘, 터비움 같은 중히토류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들은 전기차 모터처럼 아주 뜨거운 환경에서도 자석이 성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장량은 훨씬 희소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 남부에 몰려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이제 미국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의 중간 단계, 미드스트림인데요. 이곳이 바로 중국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기술적 요새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히토류 분리 공정의 무려 8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호주의 한 회사가 겨우 7%를 처리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중국이 마음먹고 문을 닫아버리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그대로 멈춰 선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다른 나라들은 이 분리 공정을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단계의 화학 공정을 거쳐야 하는 기술적 난이도도 엄청나고요. 또 과정에서 막대한 방사성 폐수가 나오는 심각한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 투자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에 투자하면서 다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해자를 파놓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미중 갈등은 히토류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진 무기는 바로 이 압도적인 공급망 장악력을 활용한 수출 통제라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이 창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2023년에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저마늄을 시작으로 흑연, 그리고 아예 히토류 처리 기술 자체의 수출까지 막아버렸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4월 가장 치명적인 카드인 중히토류, 디스프로슘과 터뷴까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명백한 패턴을 가진 아주 계획된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의 방패는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자국 내 공급망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이 방패의 중심에는 MP 머티리얼스라는 한 회사의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시장을 지배했지만 중국에 밀려서 파산까지 했던 마운틴 패스 광산을 부활시킨 회사인데요. 이제는 미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히토류 독립의 선봉에 서게 된 겁니다. 시장은 이 소식에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파트너십이 발표된 단 하루 만에요. 주가가 50% 넘게 폭등했죠.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 정부가 이 히토류 전쟁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죠. 첫째, 국방부가 직접 주주로 참여해서 안정성을 더하고요. 둘째, 중국이 가격으로 장난을 쳐도 버틸 수 있도록 10년간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석 공장을 미국 땅에 지을 돈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채굴부터 최종 제품까지 완벽한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결국 테슬라 로봇을 멈춰 세웠던 그 작은 자석 하나가 이제 기술 패권의 미래를 결정할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흑의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끝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